지금 이 순간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라는 좌표에 고정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부터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의 집무실까지 글로벌 패권을 움켜쥔 권력자들의 책상 위에 공통적으로 펼쳐진 작전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의 방대한 유전지대도 실리콘밸리의 첨단 산업단지도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주시하는 곳은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 해발 600m 고지에 위치한 적막한 폐광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이 한적한 산골 마을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일까요? 만약 이곳에 봉인이 다시 풀리지 않는다면 미군의 최신의 스텔스기 엔진은 공중에서 멜트다운을 일으키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 라인은 즉시 심정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는 21세기의 절대반지라 불리는 자원을 두고 총성 없는 3차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의 냉혹한 전장을 해설하는 무한돈전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의 도그마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오직 사람과 기술로만 버텨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철칙처럼 믿어온 이 명제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은 우리 발밑에 마블 유니버스의 비브라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섭씨 3400도의 지옥 같은 열을 견디며 현대전의 승자를 결정짓는 검은 다이아몬드, 바로 텅스텐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30년간 강원도 상동 산자락에서 깊은 침묵을 지켜야 했던 거인이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산 재가동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원 전쟁에서 슈퍼갑으로 등극하는 서막이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 공업국들이 우리에게 물량을 배정해달라며 줄을 서게 만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리포트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원 빈곤국에서 세계 안보의 핵심 린치핀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왜 열강들이 한국의 시골 마을을 향해 구애의 손길을 뻗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은밀한 기록입니다. 15,000자에 이르는 이 방대한 서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지정학적 음모와 거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가슴 뜨거운 역전의 드라마가 녹아 있습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팀 코리아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30년의 봉인을 뜯고 일어난 거인 상동광산의 전설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잠시 1970년대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가난했습니다. 번듯한 제조공장도 독자적인 기술도 전무했던 시절에 5천만 국민의 밥줄을 책임졌던 소년 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의 깊은 계곡에서 캐내던 텅스텐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중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회사는 단일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60%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현재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더 압도적인 국가 경제의 기둥이었죠. 여러분이 명절마다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산업의 쌀을 만드는 포항제철소, 식량난을 해결해준 비료공장들, 이 모든 기반시설은 강원도 광부들이 지하 수백 미터 막장에서 흘린 피땀과 그들이 캐낸 텅스텐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당시 상동광산은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10% 이상을 독점했고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였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코리아 텅스텐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가에 낙찰되던 황금기였습니다. 영월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었고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돌 정도로 부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영광은 1990년대 초반 거대한 먹구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개혁개방의 기치를 든 중국은 대륙에 매장된 천문학적인 양의 텅스텐을 무기 삼아 세계 시장을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하며 텅스텐 가격을 국제 시세의 절반 이하로 후려쳤습니다. 전형적인 자원 덤핑 공세였죠. 자본주의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도 헐값에 쏟아지는 중국산 물량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1994년 산업화의 심장과도 같았던 상동광산은
채굴 장비의 전원을 내리고 육중한 철문을 닫게 됩니다. 폐광. 그것은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월이라는 도시의 맥박이 멈춘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이 중국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비극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동광산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며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역사를 뒤집는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30년 뒤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 내려진 하나의 행정명령이 이 죽어있던 광산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전 세계 방산업계와 펜타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을 향해 사상 초유의 자원 쇄국 정책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국방물자생산법 DPA 개정안의 전격 발동. 그 핵심 내용은 명확하고도 섬뜩했습니다. 더 이상 적성국의 자원을 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부터 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과 전차, 전투기, 함정 등 모든 무기체계에 중국산 텅스텐이 단일 그램이라도 포함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은 즉시 미국 연방정부와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펜타곤의 선언에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글로벌 방산 공룡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자원 통제에 나선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텅스텐 없이는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무려 섭씨 3420이 도에 달하는 괴물 같은 금속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내열성을 자랑합니다. 강철이 1500도에서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릴 때 텅스텐은 마치 미지근한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끄떡없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텅스텐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을 찢으며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 적의 두꺼운 장갑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리는 전차의 날카로운 송곳니인 관통자,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터빈까지. 이 모든 핵심 부품은 수천 도의 극한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데 텅스텐이 없다면 최첨단 무기도 작동 순간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85% 이상을 그동안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탱할 창과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 원료를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손아귀에 맡겨놓은 꼴이었습니다. 중국이 만약 미국에 텅스텐 수출을 금지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세계 최강 미군의 국방 시스템은 뇌사 상태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 국방부는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이 아니면서 품질과 매장량을 모두 갖춘 대체지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때 미 지질조사국 USGS의 레이더망에 아주 오래되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포착됩니다. 좌표는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30년 전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전설의 광산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전략자원 전문가들과 지질학자들로 구성된 긴급조사단이 헬기를 띄워 강원도 깊은 산골로 급파되었습니다. 30년간 사람의 온기가 끊겨 이끼가 무성하고 붉게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있던 그곳. 갱도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한 그들은 잠시 후 터져나오는 탄성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우리가 전 지구를 헤매며 찾아다닌 전략자원의 보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들이 목격한 상동광산의 가치는 단순한 광물 매장지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할 전략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매장량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물량만 무려 5,800만 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중국에서의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더라도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 전체가 수십 년 동안 펑펑 쓰고도 남을 막대한 양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 광산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광산업에서 경제성을 가르는 핵심은 원석 안에 순수한 금속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품이라는 지표입니다. 중국산 텅스텐 원석은 보통 0.18%의 함유량을 보입니다. 밥 한 공기에 쌀보다 돌이 더 많은 척박한 수준이죠. 반면 상동의 텅스텐은 평균 0.44%에서 고순도 광맥의 경우 5%가 넘는 기적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품위가 높다는 건 같은 돈을 들여 채굴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순수 금속의 양이 서너 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채산성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얘기죠.
미국 전문가들의 눈에 이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수준이 아니라 뒷마당을 팠더니 금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산이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도 완벽합니다. 아프리카의 불안한 독재 국가도 중국 눈치를 보는 제3국도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혈맹,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하늘이 미국에게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노다지라면 왜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캐나다 기업이 주인 노릇을 하는가?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반전의 머니게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상동광산의 지분 100%를 캐나다 기업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우리가 이 보물 같은 자원을 지키지 못하고 헐값에 넘겼던 뼈아픈 기억이 오버랩되죠. 그래서 결국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외국 놈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제2의 론스타 사태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간판은 캐나다일지 몰라도 실제 판을 흔들고 과실을 챙기는 주체는 대한민국이 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알몬티가 상동광산을 재개발하기 위해 조달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중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천억 원은 독일의 국책은행인 KfW에서 나왔습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독일 정부가 왜 남의 나라 광산 개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 보증까지 서가며 돈을 쏴줬을까요? 독일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와 정밀기계 산업에서 텅스텐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태에 진저리가 난 독일이 한국에 있는 이 광산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며 직접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더 핵심 쟁점은 정제 역량과 전략적 공급망의 확보입니다. 알몬티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동 광산 산출량의 최소 50% 이상을 국내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 또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서방 우방국들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베이징의 자원 통제력을 사실상 제로로 무력화시키는 안보 동맹의 요충지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굴된 원석을 수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월에 들어선 플랜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련 인프라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하는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인 육불화 텅스텐 가스까지 자체 양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안방인 영월에서 즉각적인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의 축복입니다. 소유 구조를 떠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고부가 가치 가공이 이루어지며 우리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번 텅스텐 부활 프로젝트가 연출한 가장 통쾌한 반전은 대일 관계의 재편입니다. 불과 몇 해 전인 2019년 일본이 감행했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도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의 급소인 불화수소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 없이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판세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정밀기계와 자동차 분야의 강자라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존 자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절삭 공구와 로봇 부품 라인은 텅스텐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에 빗장을 걸어 잠그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비명을 지른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방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 여러분, 상동 광산의 고품질 물량 중 일부라도 일본 기업에 우선 배정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가격은 부르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실로 꿈에서나 바라던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의 대응은 차가울 정도로 도도했습니다. 글쎄요, 현재 미국 펜타곤 물량을 대기도 벅찬 상황인데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선주문까지 밀려 있어서 일본 쪽으로 돌릴 여유분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일단 대기 명단에 올리고 기다려보시죠. 이 한마디에 일본 관료들은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화수소 한 방울에 가슴 졸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텅스텐이라는 강력한 전략 무기를 쥐고 우리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자원 보유국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슈퍼갑의 위험입니다. 기술은 자본으로 매입하거나 노력으로 추격할 수 있으나 땅속에 매장된 자원은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 희소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독점 체제를 위협하는 상동 광산을 고사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는 치킨 게임입니다. 본격적인 채굴 시점에 맞춰 국제 시세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켰습니다. 한국이 비싼 돈 들여 광산 열어봤자 수익을 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고약한 신보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 조작입니다. 국제 환경 단체들을 교묘하게 부추겨 한국 상동 광산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사업 지연을 획책한 것입니다. 허나 중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우리는 기록과 끈기의 민족입니다. 상동 광산이 폐쇄되었던 지난 30년,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갱도 정밀 지도와 광물 성분 데이터, 그리고 당시의 특수 채굴 비기까지 담긴 방대한 자료를 마치 보물처럼 완벽히 보존해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확인하고는 30년 전, 데이터가 어쩌면 이렇게 어제 조사한 듯 생생하냐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이 위대한 기록의 힘 덕분에 우리는 재가동 준비 기간을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이슈 또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광물 찌꺼기를 친환경 건축 자재로 재탄생시키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배출수를 정수기물보다 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국제감사단을 상주시킴으로써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유럽의 ESG 환경 기준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중국 광산의 낙후된 운영 실태와 반인권적 노동 환경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이 되려 한국 광산의 우수성을 홍보해준 꼴이 된 셈입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나비 효과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소도시를 기적처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쓸쓸한 폐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월 읍내의 풍경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안전모를 쓴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수도권에서 내려온 젊은 연구원 가족들이 정착하면서 초등학교 교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방을 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시장과 식당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산 인력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질학자를 비롯한 전문 연구 인력이 유입되며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질학 박사와 글로벌 공급망 분석가를 비롯한 고액 연봉의 엘리트들이 영월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낙후된 광산촌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던졌죠. 바야흐로 아시아의 전략 자원을 책임지는 핵심 요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 주민분께서는 과거엔 똥값 취급받으며 우리를 울렸던 텅스텐이 이제는 마을을 먹여 살리는 효자가 되었다며 격세지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주민들의 증언 속에 생생히 살아 숨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소득이 늘어났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서 첨단 소재 산업이 어떻게 지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성공 모델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자원 빈국이라 자조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층이 품은 잠재력, 선조들이 수호해온 영토,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초격차 정제 기술이 결합하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를 뒤집을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입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 그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맥의 빛은 한국 경제의 내일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와도 같습니다. 미국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안보 동맹으로, 독일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일본에게는 갑의 위치에 선 공급자로 자리매김한 나라.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냉정한 위상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 짜릿한 전율과 긍지를 안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의 가치를 발굴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한돈정이었습니다.